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교정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 노후된 교도소와 구치소를 강석으로 통합 이전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의 협의 주체를 놓고 부산시와 강서구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전 대상지인 강서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15년 넘게 수차례 무산된 교정시설 이전 논쟁이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교정시설입지선정위원회는 부산교도소와 구치소 등을 강서구 대저동 일대로 통합 이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통합 이전안의 42%, 지역별 이전안에는 약 30%가 찬성했습니다. 지난 4일 145명의 시민 참여단이 참석한 수의 토론회에서도 최종 2차 설문에서 통합 이전 약 56%, 지역별 이전은 44%로 통합 이전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 여론조사와 수의 토론을 기초로 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부산교정시설현대와 정책 공관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첫째, 위원회는 부산교정시설현대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강서구 대저동의 부산교도소와 사상구 주례동의 부산구치소를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사상구에서는 통합 이전을 사실상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구치소 인근과 주요 교차로마다 강서구 통합 교정시설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권고안이 최종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법무부와 교정시설 입지 등을 놓고 부산시와 강서구 모두 협상의 주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법무부에서 논의를 하는데 최종 결정권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교정시설은 부산시 공간이 있지만 그 기관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시에서는 이번 입지선정위원회가 낸 정책 권고안을 가지고 법무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어떤 방식이든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밝힌 해당 기초지자체하고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 강서구는 법무부와 이 안에 대해서 충분히 부산시에 앞서서 협의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15년 넘게 이어진 교정시설 이전 논쟁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번번이 교정시설 이전과 현대화 등이 무산된 데는 이전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영향이 가장 큽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교정시설을 통합 이전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최종 권고에 사상구는 그동안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구치소 이전을 반기는 한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발전 방향을 찾는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강서구 대저동의 부산교도소와 사상구 주례동의 부산구치소를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부산 교정시설 입지 선정위원회가 내린 권고안입니다. 사상구는 입지 선정위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각 단체들도 반기는 마음을 현수막에 담았습니다. 뭔가 지역이 발전이 되도록 해야지. 이게 있으면은 지역에 발전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찬성이죠. 간다면 좋지. 문제는 구치소가 강서구로 이전됐을 때 구치소 부지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입니다. 주민들의 바람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발전 방향이 그려지는 겁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공원이나 산책길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치권도 15년 넘게 이어온 논쟁을 어렵게 일단락 지은 만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전되고 나면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주민들과 논의해서 그걸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입지 선정위원회의 정책 권고는 의견 제시 수준으로 실제 통합 이전 결정은 법무부가 결정합니다. 실제로 1973년 지은 부산 구치소와 1977년 지은 부산 교도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그동안 4곳의 후보지가 제시됐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입지 선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검토한 뒤 법무부와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대저대교 건설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지으려고 하지만 환경단체는 세계적 철새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팽팽한 주장을 조율하기 위해 간담회도 열렸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잇게 되는 대저대교. 서부산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지만 교량 노선이 생태공원을 관통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도로망 구축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고 환경단체는 생태계 파괴는 물론 부산시가 피해가 적은 대안 노선을 무시하고 기존 노선을 고집하는 점 등을 들며 서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 지키기 전국시민행동은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낙동강 유역환경청 앞에서 한 달 넘게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개발 계획을 하려는 거고 그 개발 계획에 문제가 없는가? 잘못되게 되면 그 피해는 다 우리에게 돌아오고 후손들에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평가서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 개진 기회 자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환경단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환경청은 지난 23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환경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환경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지만 의견 조율은 못한 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별반의 다른 자료도 준비해온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에 입각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부인한 내용도 없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는 환경영향 평가서의 그 쟁점 부분이 무엇이 문제인가,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다 거짓내는 내지는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게 명백하게 이제 입증이 된 자리가 저희들은 간담회였습니다. 부산시가 2018년 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는 생태계 부분 조사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고 이후 환경부가 생태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 노선까지 제시했지만 부산시는 이를 무시하고 기존 노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신 철새 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교량 높이를 낮추고 삼락과 대저생태공원에 100만 제곱미터의 철새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부산시 대책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못 만들어주겠다는 그 장소도 지금 그 대모잠자리라든지 맹꽁이라든지 살기라든지 이런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멸종위기에 몰린 아주 살기 어려운 식구들이 살고 있는 이 서식지를 이제 대신 큰 고니를 살게 해야 되니까 그 친구들은 쫓아내고 원주민들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들 여기 들어가서 살도록 만들겠다는 이게 지금 부산시가 말하는 대체 서식지의 실태입니다. 환경단체는 법과 상식에 따른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는 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무시할 경우 감사원 감사 등의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올해 말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중순 착공해 2029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전국 1000대 기업에 포함된 부산 기업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요. 3년 연속 30개사도 되지 않고 100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매년 성적표는 더욱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부산은 28개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선 6곳이 줄었고 2020년부터 3년째 30개사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에 비해서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천대 기업에 포함된 28개사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인 15개사가 500위 밖에 자리를 잡은 수준입니다. 28곳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면 36조 8천여억 원 정도. 전국 천대 기업 전체 매출의 1.2%에 불과합니다. 최근 대기업과 신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인천과 비교해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울산 47조 6천억 원보다도 적습니다. 수도권 편중화 현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100대 기업에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르노 자동차가 부산 매출 1위 기업을 유지했지만 전국 매출 순위는 112위로 100위권 재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산에도 좀 신산업 성장을 위해서 좀 인적 물적 인프라가 지원되어야겠고요. 또 그리고 또 기업들이 신산업에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좀 뒷받침되어야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부산 기업의 위상. 첨단 산업 유치와 함께 주력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이 절실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의 동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부상권 4개 구가 힘을 합칩니다. 부산시와 북강서구, 사상 4하구가 서부산 발전 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서부산 발전을 막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3일 서부산 발전 협의체가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산시를 중심으로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북구와 강서구, 사상, 사하구가 함께 고질적인 부산의 동서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기가 만약 해운대라면 지금 이걸 이래 놔놓고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떼내었습니다. 나도 시에서 기획재정관을 했는데 내가 막상 여기 와보니까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서부산 발전을 논의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박형준 시장 제안에 따라 협의체가 발족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산에는 민간 자본이나 그리고 또 지방 정부의 재원이라는 것들이 사실상 여기 살고 있는 사람, 또 관광이라든지 자연적인 조건 때문에 많이 투여가 되어 왔지만 서부산에는 그 점이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부러라도 서부산 발전을 위해서 재원의 투자를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단체장 분기별 정기회의와 실무진 회의 등을 진행합니다. 서부산권 도시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대티터널 도로 개설과 다대포 해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낙동강 생태관광센터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또 서부산권에 부족한 공공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확대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태원 북구청장은 북구 발전을 위해 덕천동 새 구청사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또 용도 변경이 돼야만 저희들이 또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단계가 되는데 그것부터 이거 용도 변경하는데 전체도 모아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북구만 별건으로 이렇게 좀 빨리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부산시 조례로 제한되고 있다며 낙동강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 용도 지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공업 지역에는 개발이 상당히 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을 비유로 한 어떠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의 강남과 같은 한강의 주변과 같은 그런 사람이 좀 제대로 거주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좀 만드는 그런. 서부산권 4개 구는 지난해 경남 양산시, 김해시와 함께 낙동강 협의체를 꾸려 낙동강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공동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출범 후 첫 컨퍼런스가 열려 다양한 발전 방향들이 제시됐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문학인들이 소망하던 부산 문학관 건립이 본격화됐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가 회의를 갖고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문학관 건립 부지는 금정구 만남의 광장이 선정됐습니다. 부산 문학인들로 구성된 건립추진위는 지난 16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종 후보에 올랐던 사구 에덴공원은 접근성과 산림훼손 등의 문제로 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정구 만남의 광장은 고속도로 진입 전 휴게소로 운영됐으나 지금은 공영주차장 기능만 남아 있습니다. 시는 이곳에 250억 원을 투입해 4,000제곱미터 규모의 문학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문학 전시실과 수장고 등으로 구성되고 시민 참여를 위한 창작 강의실과 학예실, 북카페도 들어섭니다. 광장에 있는 조각공원은 그대로 두고 주차장은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을 막기 위해 방풍림도 만들 예정입니다. 부지에서 이제 문학관 건립이 될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금정문화회관에 대한 어떤 접근성과 그다음에 문화시설의 연계성, 그다음에 인근 학교에 있는 청소년 수요층과 또 연계되는 어떤 수요 확장성을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해주셨는데 또 그러한 부분을 담고요. 시는 인근의 금샘 도서관과 오륜대 한국 순교자 박물관을 잇는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요산 문학관 등과의 연계도 구상 중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6년 공사를 시작해 2년 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학관 건립 추진위는 콘텐츠 소유위원회를 중심으로 문학관을 시민 누구나 쉽게 방문해 전시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자료 수집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전국적으로 빈대가 출몰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발견되면서 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점검과 긴급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14일 처음으로 빈대가 출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빈대 소식에 많은 승객이 오가는 도시철도는 비상입니다. 빈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빈대가 서식하기 좋은 의자 아래 등 전동차 객실 좌석에 진공 흡착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철도 전 객실 내 빈대 서식 유무도 진단하는 등 빈대 확산 방지 방역에 나섰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빈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열차를 입구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객실의 호차와 전동차 편성 번호를 콜센터로 알려주시면 신속히 해당 열차를 입고해 조사 후 적절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평소 주기적으로 전동차 객실 내부를 청소하고 전동차 객실의 일반석과 교통약자석 전체에 연 1에서 4회 고온 습식 클리닝과 진공 청소를 실시합니다. 부산시 16개 구군도 숙박시설과 목욕탕, 요양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3,5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펼칩니다. 일찌감치 특별 방역단 운영에 나섰던 수용구는 빈대가 나오면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를 담은 포스터 등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빈대가 의심되는 경우는 진공 청소기를 이용하여 생존 개체 및 탈피각, 알 등을 제거하고 스팀 청소기를 이용하여 고온의 열 처리를 수행하고 또는 스팀 청소기가 없는 경우에는 헤어드라이어의 고풍, 온풍으로 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화학적 살충제는 사람에게 유해할 수 있는 만큼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빈대는 감염병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다만 물렸을 때 간지러워 수면을 방해하거나 긁어서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교권 침해 등으로 우울증과 불안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상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의 한 초등학교, 설문지를 작성한 뒤 마음 안심버스에 오릅니다. 잠시 뒤 손목과 발목에 검사 장비가 채워지고 HRV, 자율신경 균형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어 말초 노화 단계까지 측정한 뒤 간호사와 결과치에 대한 상담을 나눕니다. 직업이 또 교사라는 게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게 우리가 힘듦을 아무리 표현해도 그 공감을 또 얻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우울과 불안으로 병원을 찾는 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15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불안장애 진료 건수도 10만 8천여 건으로 4년 만에 1.6배 늘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감이 늘어나자 사상구는 심리 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심리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교원치유지원센터나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연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 필요하다면 치료비 지원까지 연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심리 검사 상담을 통해 상담 전문가와 1:1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상담 비용을 10회까지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치료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초록빛 청보리밭이 만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내년 봄까지 청보리가 자라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탁 트인 바닷가를 배경으로 초록빛 청보리밭이 더 넓게 펼쳐졌습니다. 출렁이는 파도와 진녹색 청보리 물결로 넘실댑니다. 바다와 청보리밭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풍경은 친구와 추억을 남기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둘이서 분위기도 내고 그런다고 앉았어. 지금 이야기 좀 하고 집에 가봐야 눕는 것보다 안 하거든. 그래서 이 참 좋다 싶고. 청보리는 한겨울 싹을 틔우고 꿋꿋하게 기다려 내년 봄의 전령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보리밭에 앞서 조성된 가을 국화꽃단지도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밀락 해변공원은 마치 물감을 뿌려놓은 듯 형형색색의 꽃 정원이었습니다. 너무나 정말 좋아요. 여러모로 1년에 보면은 보리 축제, 해바라기 축제, 국화 축제. 제가 이 동네 산다는 것만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예, 우리 부산이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엔 태양을 닮은 꽃 해바라기가 식재돼 여름철 바닷가 방문객들의 볼거리가 됐습니다. 수영구는 밀락 해변공원의 사계절을 테마로 다양한 꽃 정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다채로운 꽃밭을 조성하여 사시사철 광안리만의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도심 바다와 어우러진 청보리밭과 이색적인 초가지 포토존을 설치하여 도심 속 특색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광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보리밭은 내년 5월까지 전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심신을 위로받고 치유받을 기회가 될 것으로 이번 주말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